인장 등록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기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은 지금 보시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해야 되는 인장은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부칙상의 기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개인이죠. 개인은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서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자,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인 기업공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1번에 인장 등록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따른다. 이래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 해야 되나 다음 신청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인장 변경 등록 파란 것만 보면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 이래 있는데, 자, 인장을 등록한다 하는 말은 중개 업무할 때 어떤 도장을 새겼다 하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인장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도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 도장 찍은 용지를 제출하는 게 인장 등록입니다. 그럼 중개업무할 때 인장 등록하는데 중개업무를 못하는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자는 누구냐면은 인장 등록 의무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가 인장 등록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인장 등록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여야 한다. 자, 근데 아까 보증 설정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하려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인장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용지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용지만 제출하면 돼요.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원래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가죠. 사실사자 서류 들어갈 때 용지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없다? 같이 제출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예외적으로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할 때 고용신고 시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이거 틀리면 나올 때가 됐어요.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되죠.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냐? 등록해야 되는 인장은 등록하여야 하는 인장. 원래는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전부 다 인감도장을 등록했어요. 자, 인감도장을 선다 하는 말은 무슨 인감도장을 등록하면은 중개업무할 때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러면은 나는 인감도장이라고 아는데 인감도장을 찍었어요. 상대방은 인감도장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면 이게 인감도장이라는 걸 나타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인감도장이다 하는 것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되죠. 그래서 원칙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하는 말은 말이 있든 없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된다 이런 게 생략되었다 이 말로 봐야 되는데, 인감증명서 동사무소 갔을 때죠. 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떼는 거 귀찮습니까? 재밌습니까? 귀찮죠. 국민들이 귀찮은 거는 가능하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든 개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은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말은 개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경우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이 되는 인장은 법인은 원래 있는 그대로 법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개인 인감 도장도 있듯이 법인 인감 도장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다른 법에서는 법인 인감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장이라 그러죠. 그런데 인장이다 인감이다 헷갈리면 헷갈린 대로 하세요. 이거 틀리게 안 나옵니다. 자, 법인은 법인 인장을 등록한다.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것 아니다. 자, 근데 개인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공직에서는 기업공개사 그리고 중개인 소속공개사 개인은 인감증명서 들어가는 경우 없으니까 인감도장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기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자기 성명이 기재된 1000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한 3, 4년, 4, 5년 정도 된 어느 문제집에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 제가 도저히 못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럼 답이 하나겠죠. 그죠? 답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은 우리 가수 태진아 있죠. 태진아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 등록을 하는데 태진아라고 기재된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했다. 분명히 답은 나왔는데 이게 틀린 데가 없어요. 제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어찌해야 됩니까? 모르면 여러분들 물어보면 되죠. 제가 모르는데 여러분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모르면 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든지 알아가지고 대답을 해주면 되죠. 제가 신도 아닌데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읽으면서 이상한 답은 나오는데 이게 왜 틀리는지 내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막 웃더만은 태진아가 본명이다 아니다. 본명이 아니죠. 자기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성명 하는 말은 본명이다. 그죠? 그래서 한번 웃고 넘어가세요. 그 문제는 한번 웃으라고 낸 문제죠. 그 다음 해에는 태진아 대신에 도끼죠. 래퍼 도끼. 도끼 모르는 사람도 있죠. 도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연식이 좀 됐다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이걸 등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인장 등록 방법은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 용지만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인감 도장이죠. 개인 인감 증명서 있죠. 그죠? 인감 증명서는 인감 도장이 찍혀 있죠. 그 우리 개인 인감 증명서는 인감 증명법이라는 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법인도 법인 인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업등기 규칙이라는 데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인감 증명서에도 인감 도장이 찍혀 있죠. 그죠? 법인 인감 증명서에도 법인 인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 찍은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법인은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이 찍혀 있죠.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한다는 말은 대신한다. 법인은 인감 증명서만 제출하면은 인장 등록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은 인감 증명서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어떤 용지에다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데 그 용지 제목이 뭐냐면은 인장 등록 신고서입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인장 등록한 거예요. 법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법인 인장을 등록한다 그랬죠. 법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인장 등록, 분사무소 관련되는 모든 것은 아까 어디서 한다?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이 한다 그랬죠. 분사무소도 법인입니다. 분사무소도 법인이다 하는 말은 무슨 인장 등록합니까? 법인 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 인감 도장도 하나밖에 없죠. 법인 인감 도장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 가지고 주사무소도 쓰고 분사무소도 쓰고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근데 갔다 왔다 하면 귀찮죠. 그래서 때로는 분사무소는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지금 보지 말고 이거는 1월달 돼서 이게 어떤 인장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해야 된다. 분사무소는 법인이니까 법인 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한다. 그러면은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해도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된다, 그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죠. 그러면 인장 등록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답니까? 등록할 수 있답니까? 네,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인장을 변경하면은 변경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인장 변경 등록은 그럼 인장을 변경하는 이유가 도장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마모가 돼가지고 안 보일 정도가 됐다. 그럴 때는 인장 변경 등록하는 게 좋습니까?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까? 이 도장을 써가지고 도장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도장이 마모가 될 정도면 그 중개사무소 대박 났죠. 도장 바꿔야 됩니까? 안 바꾸고 그대로 써야 됩니까? 우리 앞에 가게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가게 좁아서 이거 손님을 다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가게만 넓으면은 손님 많이 받겠다. 가게 넓은 데로 이사 가면 그 손님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별로 안 오죠, 그죠? 이 도장 찍어서 대박 나면 도장을 안 바꾸는 게 좋죠. 그럼 어떤 경우에 주로 바꾸느냐면은 잃어버렸다, 그죠? 자, 아침에 눈을 떡 뜨세요. 꿈을 꿨는데 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틀림없이 내가 인장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인장 변경 등록하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사전에 한다, 사후에 한다? 사후에. 원래 공문이 하는 건 며칠? 7일, 기획공개선거는 10일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예외입니다. 그 예외라는 게 서로 바뀌는 거예요.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기획공개선거는 10일이지만 인장 변경 등록은 예외적으로 며칠 이내? 7일 이내 변경 등록한다. 이 7일이 틀리게 나오면은 10일로 나오겠죠. 틀리게 10일로 나오든지 맞는 지문으로 7일로 나오든지 중개사법에서 숫자로서는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인장 변경 등록은 7일이네. 물론 올해도 이게 지문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폐업.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손맛이 좋은 모양이에요. 제가 아까 돼지국밥 좋아한다 그랬는데 우리 학원 바로 옆에 그 돼지국밥집 있죠. 전 부산을 떠나가지고 이런 맛있는 집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대구 우리 제 외갓집이 조금 내려가면 청도 있죠. 청도가 외갓집이에요. 청도 외갓집인데 제가 추어탕을 한 먹었는데 옛날에 제가 결혼하고 인사로 온다고 추석 조금 지나가지고 제 아버지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외갓집에 인사하러 왔어요. 그 추석 지나도 좀 덥죠. 양복을 입고 오니까 날도 좀 덥고 양복도 입고 덥고 그때 우리 할머니가 국 끓여준다고 그 추어탕은 미꾸라지는 아니고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추어탕을 끓여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추어탕 끓인다고 방에 불 떼야 되죠. 밥 뜨겁고 국 뜨겁고 날 덥고 방 뜨겁고 이러니까. 근데 그 냉면구이를 꽃배기 그렇게 한 거 해가지고 초내간 밥그릇도 크죠. 그렇게 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내가 세상에 언제 이런 맛있는 걸 먹어보겠나 싶어요.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고 그 국 조금만 더 달라니까 또 한 그릇 줍니다. 그래 이제 외갓집에 갈 때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구에 이모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병기야 네가 그 추어탕 그래 좋아하는데 내 추어탕 한번 끓여줄게. 그래가 우리 외할아버지 밑에 있는 손자까지 정손자까지 전부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대구에 가지고 추어탕을 끓여주는데 미꾸라지만 50만 원을 샀대요. 미꾸라지만 50만 원에 사가지고 추어탕을 먹는데 하여튼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깻잎 뭐 좀 삭아가지고 양념한 건데 그걸 주는데 변경이 다른 데는 안 주고 니한테만 주니까 말하지 말아요. 한 거 줘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 맛있는데 분명히 남아있는데 깻잎 줘도 놀라면 우리 집사람이 안 내줍니다. 없다고. 그런 거 냉동실에 넣으면 오래 먹을 수 있죠. 그죠? 없다고 안 내줘요. 찾아보면 저 구석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모는 돌아가셨고 작은 이모가 한 분 계시는데 한 번씩 요즘 전화가 가지고 아니, 큰 이모 있으면 니한테 뭐 이런 거 저건 해줄 건데 내가 손맛이 없어가지고 이러면서 깻잎하고 하죠. 저번 주에도 가는데 전화가 가지고 그 깻잎하고 콩잎하고 이걸 삭아가지고 주는데 어떤 묵직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밤에 가면은 집사님이 이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끈 깻잎을 내가지고 한 이 정도 냉동실에 쫙 구석에 숨겨놨습니다. 달라면 안 주면 그거 살짝 꺼내놔요. 다 못 가면 그거 절대 우리 집사람 안 줄 거예요.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손맛이 좋은 모양이에요. 자, 휴업 배워볼게요. 자, 기업공개에서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밑에 줄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계부로 인한 입영, 취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휴업 신고할 때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전에 합니까? 이전 후에 합니까? 이전 후에 하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후에 한다. 종료 전에 한다. 종료 후. 물론 고용 신고도 고용 후지만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그죠? 그런데 휴업이나 폐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사전 신고다 하는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휴업 폐업할 때는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이거는 사전 신고다 이럽니다. 한 3년 전에 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죠. 다음 중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게 몇 개냐? 휴업, 폐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그 다음에 재기업 신고, 전부 다 사전 신고예요. 자, 그러면은 중개하려면은 매일매일 중개사무소 가야 되죠. 배탈이 나가지고 중개사무소 하루에 못 갔습니다. 그거 휴업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죠. 굉장히 친한 친구 집에 상을 당했어요. 저는 형제보다 가까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청송에 지금 갖고 상가농사 짓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상을 당했다 그러면은 하루 갖고 끝내야 됩니까? 출장할 때까지 계속 있습니까? 출생할 때까지 계속 있죠. 그죠? 그럼 그럴 때는 휴업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휴업한다고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에 신고한다.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한다.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죠. 휴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군에 갔다 입영, 병원에 갔다 요양, 학교 갔다 취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이것도 종종 나와요. 입영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요양으로 인해서 휴업할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종종 나오기로 기업공개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틀리죠, 그죠?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되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요. 그러면은 자 4개월 휴업 신고를 했습니다. 자 4개월 휴업 신고한다. 그럼 휴업 신고할 때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등록증을 반납을 합니다.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은 재기업할 때 재기업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신고 안 하고 바로 중개업 하면 되겠습니까? 등록증을 찾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재기업 신고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몇 개월까지는 휴업할 수 있다. 6개월까지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2개월 더 하겠다고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수 있어요. 자,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수 있는데 이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옛날에는 휴업기간 만료 5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통보, 신고 별로 의미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공개사 되고 난 뒤에 공무원에게 하는 것은 인장 등록 말고는 전부 다 신고예요. 전부 다 신고. 그리고 이거는 사전 신고다 그랬죠. 굳이 5일 전까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요거 되기 전까지만 휴업기간 만료되기 전까지만 신고하면 돼요. 휴업기간 만료 전까지. 자, 그럼 재기업 신고를 이때 재기업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재기업 신고할 수도 있죠.
자, 4개월 휴업한다 해놓고 2개월 만에 재기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재기업 신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왜 4개월 휴업한다고 재기업 신고 4개월 한다고 휴업 신고해놓고 뭐 하려고 2개월 만에 재기업 신고하겠습니까? 4개월 휴업한다고 신고해놓고 뭐 하기 위해 가지고 2개월 만에 재기업 신고한다? 돈 벌려고. 다른 말로 업무하려고. 그러니까 사전 신고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한대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나오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질문하고 있게요. 자, 기업공개사 6개월 휴업한다고 신고를 했어요. 4개월 만에 재기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5개월 휴업한다고 신고를 했다. 3개월 만에 재기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자, 질문입니다. 3개월 휴업한다고 신고해놓고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하루 만에 재기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개월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한 때 신고한다. 3개월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3개월 이상 아니죠. 3개월 이상 아니다. 3개월 초과예요. 그러면은 3개월 휴업할 때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2개월도 신고 안 하죠. 다른 말로 휴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는데 등록증 반납하는 것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등록증을 반납하는 게 첫 번째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을 합니다. 두 번째 폐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을 반납을 합니다. 등록 취소됐을 때도 등록증 반납합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는 등록증 반납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죠. 업무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다 그랬죠. 자격 취소되면은 자격증 반납하지만 자격 정지는 자격증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반납하느냐? 휴업이나 폐업은 사전에 미리 신고하죠. 사전 신고할 때 반납을 합니다. 그럼 등록 취소되어 사전에 반납한다. 무슨 결론이 생겼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자리가 굉장히 안 좋다. 오늘 틀림없이 내가 등록 취소될 것 같으니까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등록증 반납하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사후에 반납합니다. 새로운 숫자가 나와요.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기업공개상은 10일이죠, 그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인장 변경 등록은 며칠? 7일이죠. 자,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라 하는 말은 공무원이 기업공개사에게 내주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사 당신은 10일 이내 해도 좋다. 다만 내가 내준 것을 똑같은 것을 내한테 다시 주는 거 반납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하고 날짜 똑같이 해라. 내주는 거 며칠? 7일. 반납하는 거 며칠? 7일.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격 취소돼도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합니다. 자, 7일 이거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게 있어요. 전자문서라는 건 아까 고용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없다 그랬죠. 첨부하는 서류가 없다는 말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온 게 휴업이나 폐업신고. 휴업이나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죠.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두 번째,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지문에 한 3번이나 이런 지문 나왔어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했죠?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반납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은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는 게 없으니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재기업 신고예요. 자, 재기업 신고를 하는 이유가 등록증 찾아와야 되죠. 그러면 재기업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재기업 신고한다고 전자문서로 하고 운동삼아 타박타박 걸어갖고 등록증 주세요 찾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신고한다 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반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재기업 신고할 때 반납하는 거 없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폐업신고입니다. 폐업신고, 이거는 별로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자, 폐업신고도 사전에 미리 해야 되죠. 그리고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개인이 사망했을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규정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누가 질문해요. 그러면은 사망을 했을 때 등록증 반납하는 규정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그럼 등록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요. 어떻게 딴 자격증이고 어떻게 받은 등록증인데 함부로 찢어버릴 수 없죠, 그죠? 관 속에 고이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개인이 사망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어요. 법인 해산했을 때는 다음에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죠. 폐업하게 되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죠. 또 개설 등록한다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세무서에 가고 부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폐업 신고를 하면은 폐업하면 폐업 신고를 2번 해야 돼요. 중개사무소에 가고 폐업 신고도 하고 세무서에 가고 부가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도 별도로 했어야 됐는데 올해 후반기부터 그 2개를 등록관청에 가고 중개업 폐업 신고하고 부가세법에 대한 폐업 신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장은 내야 돼요. 그럼 등록관청은 세무서에 하나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부가세법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가가지고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하고 부가세법에 대한 폐업 신고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무서에서는 중개사 폐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된다. 그럼 중개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하고 부가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뭐 남은 거는 있죠. 남은 거는 있죠. 뭐 남았습니까? 복습은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언제 이랬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뭐 남은 거 있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뭐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인사해야 된대요. 인사 안 해야 됩니다. 뭐 남았습니까? 박수 쳐야 된다. 박수 안 쳐야 됩니다. 복습은 해야 되죠.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기업공개사의 업무 범위에서요. 우리 법에서 규정이 없으면 제한을 안 한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 이전을 어디까지만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중개인이라도 사무소 이전은 전국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법인인 기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 업무 지역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제한을 안 하니까 전국으로 할 수 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으니까 어떤 기업공개사라도 어떤 중개 대상물에도 차이 없이 할 수 있다. 그죠? 겸업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것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대신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법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당연히 중개업할 수 있고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임대관리를 할 수 있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상은 상가구 주택만 할 수 있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손님이 오시면은 저 뭐야 시작해가지고 손님이 오시면 그 뭐야로 끝나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른 말로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중개업에 관한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 제공할 수 있는데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기업 공개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양 대행할 수 있죠. 상가구 주택만 분양 대행할 수 있지 토지나 택지 택도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서 이사업체, 도비업체 소개할 수 있다. 이사업체, 도비업체 소개 알선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이사업, 도비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인증 대리, 입찰 시장 대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로지 경매 물건의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공매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죠. 경매라도 권리분석 취득 알선할 때도 법원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그럼 요중에 이거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개인인 기업공개사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대신에 중개인은 마지막에 있는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는 중개인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고용인 했어요. 자, 고용인 중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개사, 없으면 중개보존입니다. 고용인은 고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1000명 해야 되고 10,000명을 해야 됩니다. 결격사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소속 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고용신고할 때 교육받은 확인서 첨부를 안 합니다. 그럼 등록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또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도 첨부를 안 한다.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된다. 그럼 고용신고할 때 첨부하는 사료가 없다는 말은 고용신고할 때 전자무소로 할 수 있다. 자, 고용하고 고용관계 종료를 하겠죠. 공부를 할 때는 뒤로 하세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하지만 고용신고는 절대 고용 후 10일 이내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어린이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그 행위를 한 거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기업공개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공개사가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지금 고용인이 잘못했는데 기업공개사 잘못한 거로 본다. 기업공개사 잘못한 게 전혀 없어도 기업공개사는 물어줘야 된다.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이는 고용인이나 기업공개사에게 선택적으로 또는 연대해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진정 연대 책임에 있어 기업공개사 물어주면은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고용인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형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 고용인은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징역 또는 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업공개사 잘못된 거로 보니까 기업공개사에게도 벌을 주겠다. 대신에 기업공개사에게 고용인 때문에 징역을 주는 것은 너무 심하죠. 그래서 기업공개사는 고용 때문에 징역을 받는 건 아니고 벌금을 받는데 기업공개사는 고용인과 동일한 벌금에 처한다? 아니죠. 동일한 벌금이 아니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에 처한다. 1년에 1천짜리라면 기업공개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에 3천짜리라면 기업공개사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은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아도 이 법을 위반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기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사에 해당한다.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기업공개사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벌금 받은 게 아니고 고용인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았다. 이것은 결격사유로 안 본다 그랬어요. 즉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는 안 줍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기업공개사에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을 양벌규정으로 주지만 기업공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즉 주의나 감독을 잘 했다면은 기업공개사에게 벌금마저도 안 주겠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서요.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두 개 이상의 사무소 둘 수 없다.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할 수 없다 그랬죠. 대신에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사무소 명칭에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어떤 거라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자,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럴 때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위반은 벌이 크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업공개사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물론 기업공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 문자를 썼다. 1년에 1천 할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할까요? 중개도 기업공개사 맞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가 옥외 광고물 간판이에요. 간판을 설치할 때 등록증에 기재된 기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 법인이라면 대표자 성명 표기해야 되는데, 분사무소는 절대 대표자 성명이 아니고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이것도 위반하면은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한마디로 말해갖고 사무소 간판하고 관련됐다. 그래서 이 간판 규정을 위반하면은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 안 하게 되면은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표시 광고하는 것, 표시 광고하는 것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은 벌이 크죠. 1년의 1천. 기업공개사 표시 광고할 때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업공개사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상명 들어가야 되는데, 소속 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지, 절대 소속 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죠. 요거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또 기업공개사 인터넷을 위해서 표시 광고할 때 부당 표시 광고하지 마라. 한마디로 미끼 광고하지 마라. 과장 광고하지 마라. 요거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이런 부당 표시 광고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합당한 사유 없이 안 따르면은 과태료 부과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다 100만 원 이하입니까? 500만 원 이하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게시하는 의무이죠. 게시하는 게 등록증, 여기서 말하는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요. 공개사 자격증, 그 다음에 보수율표, 보증 설정 서류 게시하지,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게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사업자 등록증도 원칙은 게시해야 되지만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의무로 둔 것은 아니다. 또 요거 4개 중에서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등록증, 자격증만 원본입니다. 물론 자격증은 기업공개사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포함한다. 물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하는다. 간판 철거는 한마디로 중개업 안 하거나 못할 때 철거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는 말은 사무소 이전했죠. 이전하기 전에 사무소 중개업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된다. 폐업 신고했다. 중개업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되고, 등록 취소됐다. 중개업 못 하니까 철거해야 된다. 폐업했다. 중개업 장사 잘 된 데 폐업하는 게 아니고 안 된 데 폐업하죠. 돈이 없어서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돈 들어가지고 며칠 이내에 철거해라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철거하는 것은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휴업 신고했다. 업무 정지받았다. 조금 있다가 중개업하는 거죠. 중개업할 건데 철거할 거 아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전에 한다. 이전 후에 한다. 이전 후.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사는 10일이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 10일 이내. 이전 전에 사무소에 신고합니까?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물론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해도 이전 후 10일 이내 그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겠죠.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하는 말은 자기 등록증은 반납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등록증하고 원래 사실사자 서류 내는 데서 달라지는 서류, 사무소 확보서를 첨부해가지고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합니다. 그럼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동일 등록관청에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럴 때는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로지 등록관청, 동일 등록관청 내일 때만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등록관청을 달리해서 이전했을 때는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요. 분사무소는 이중사무소 예외죠. 그죠? 분사무소, 이중사무소 예외는 있지만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송은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분사무소는 모든 기업공개사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누구만?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둘 수 있다. 시도별로 둘 수 있다.
시군구별로 대신에 한 시군구에 사무소 2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본사무소는 주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대 시군구당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물론 본사무소 설치, 본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안 한다. 정고를 하겠죠. 그럼 본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는 사실사자에서 사진 대신에 보정 설정 서류 들어간다. 그럼 요 중에서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본사무소 책임자 규정만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할 때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본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자격증 사본이 첨부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누가 있어야 된다? 본사무소 책임자. 즉 본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본사무소와 관련되는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입니다. 즉 본사무소 설치 신고도, 신고 빌정 재개부 신청도, 본사무소 이전 신고도, 본사무소 별로 휴업이나 폐업 신고도, 본사무소 인장 등록이나 인장 변경 등록도, 본사무소 보정 설정 변경 신고도, 본사무소 관련되는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한다. 그러면은 설치 신고받은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은 신고 필정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본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A에서 A 주사무소가 있어요. B 본사무소에서 C로 본사무소 이전했다.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A에게 신고하죠. B도 모르고 C도 모르죠. 그럼 신고받은 A는 B에게 통보하고 C에게 통보만 하고 끝납니다. 자, 공동사용. 중개사무 개업공개에서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쓸 수 있다. 공동으로 쓰고자 할 때는 기존 기업공개사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하지만 업무정지기간 중의 기업공개에서는 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업무정지기간 중의 기업공개에서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할 수는 없다. 대신에 개인 혼자서 쓰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래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한 명이 업무 정지받았다. 이거는 계속 공동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을 한단 말은 중개모 할 때 어떤 도장을 쓰느냐 하는 게 인장 등록이니까 중개보조는 중개모 못하죠.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죠. 그죠?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모의 사용을 인장을 등록하청에 등록해야 된다.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예외적으로 기업공개에서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에서는 공인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자, 어떤 인장을 등록하느냐?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합니다. 절대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개인은 인감도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자기 성명이 기재된 1000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한다. 그럼 인장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법인은 법인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인감 증명서에 인감도장 찍히게 줘도 그래서 법인인감 증명서만 제출하면은 법인은 인장 등록한 거예요.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법인은 법인인장 등록한다. 법인의 본사무소도 법인입니다. 그러면 법인이니까 법인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이죠. 대신에 법인의 본사무소는 법인인장 등록해도 되고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본사무소는 법인인장 등록해도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죠. 그러면은 본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답니까? 등록할 수 있답니까? 등록할 수 있다. 원래 공문이 하는 것은 7일 기업공개성은 10일이지만 제일 큰 예외 인장 변경 등록은 예외적으로 며칠 이내? 7일 이내 인장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재기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사전에 신고해야 되죠. 사전에. 기업공개사 휴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는 거 아니죠. 그죠?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틀리죠. 기업공개사는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군에 갔다 입영, 병원에 갔다 요양, 학교 갔다 취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자,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합니다. 피업 신고할 때도 반납하죠. 등록 취소됐을 때도 반납하는데 업무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휴업이나 피업 신고나 사전에 신고하니까 사전 신고할 때 반납을 한다. 등록 취소됐을 때 원래 공무원이 하는 게 7일, 공무원이 하는 7일이 개업공개사에게 하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내주는 게 7일이에요. 그러면 내주는 게 7일이다. 똑같은 것을 공무원에게 주는 것 이것도 날짜 똑같이 해라. 등록 취소되면은 며칠 이내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7일 이내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를 신고하는데 반납하는 게 있으면은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그죠? 휴업이나 피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반납할 게 없죠.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재기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반납하는 거 없죠. 전자문서를 할 수 있습니다. 재기업 신고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전자문서를 하고 가가지고 찾아오면 돼요. 그래서 전자문서를 하는 것은 반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세요. 피업신고도 사전에 신고해야 되고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개업 피업신고하고 부가세법에 따른 피업신고를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중개업 피업신고하고 부가세법에 따른 피업신고를 등록과정에 같이 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가서 같이 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오늘이 사흘째죠. 지금 이제 대부분 과목들을 맛을 조금 봤죠. 맛을 조금 봤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어렵다 하는 게 조금씩 느껴지죠. 결코 쉬운 자격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래도 이거 정도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 암기는 다음에 하더라도 이거 정도는 이해하기가 좀 쉽다 하는 게 무슨 과목이 있습니까?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중개사법이 조금 낫죠. 그죠? 중개사법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암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은 나중에 암기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으니까 중개사법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고 이거 크게 안 벗어납니다. 시험 나오는 게 아무리 문제를 꼰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틀릴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법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평균 60점 올라가면 합격할 수 있죠. 그죠? 빠지지 말고 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좀 털털한 것 같습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죠.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2개가 있어요. 왕순진, 김착한, 하나가 김내성이랬어요. 제 수업에 여러분 안 들어오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안 들어오시는 분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다. 듣기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삐끼면 오래 가지고 그죠?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오셔야 되죠. 오셔가지고 점수 잘 받고 제가 제일 최근에 말씀드렸지만은 내년에 오늘 되면은 아직 합격자 발표는 안 났죠. 그죠? 그래도 시험 치고 나면은 걸리다 떨어지다 알 수 있죠. 미리 공인중개사 명함 하나 파놓고 합시다. 내년에 오늘 되면 실무교육 시간 기다려야 됩니까? 직무교육 시간 기다려야 됩니까? 실무교육 받으러 갑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